안녕하세요. 책기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동진의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입니다. 책은 944페이지로 20년간 저자의 영화 평론가의 인생과 214편의 영화와 208편의 영화평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에 보면 좋은 영화, 여러분께 운명처럼 다가갈 좋은 영화 7편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첫 영화는 피트 닥터와 밥 피터슨 감독의 업입니다. 저자의 20자평은 픽사의 구내식당에선 대체 어떤 메뉴가 나오길래 입니다. 픽사의 10번째 애니메이션이면서 첫 번째 3D 애니메이션이기도 한 업은 꿈과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 괴팍한 노인과 호기심 많은 소년이 말하는 개와 거대한 휘기새를 만나 신비의 폭포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은 러셀의 천진무구한 행동에서 근력 약한 노인들이 아픈 허리를 잡아가며 싸우는 액션까지 기분 좋은 유머를 시종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한다. 칼과 엘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늙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까지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4분가량으로 압축된 초반 시퀀스는 너무 아름답고 쓸쓸하기도 했어요. 이제 결혼 2년 차인 저도 30년 정도 흐른 뒤에 이런 영상을 만든다면 제 영상에도 결혼의 쓸쓸함과 달콤함, 고단함이 함께 녹아있겠죠. 두 번째는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입니다. 저자의 20자평은 절실하고 간절해도 계속 관계에서 미끄러지는 아이들, 그들, 우리들입니다. 윤가은 감독은 장편 데뷔작 우리들에서 인물들 마음의 작은 일렁임 하나하나를 헤아리는 감수성과 플롯의 부피를 관성적으로 부풀리지 않는 정직성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단단하게 해냈다. 삶의 모든 시절에는 그 시절만의 치열한 문제가 있다. 세월이 흐른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그저 문제가 달라질 뿐이다. 그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무리 절실하고 간절해도 아이들은, 그들은, 우리들은 자꾸 미끄러진다. 다만 우리들은 손톱 끝에 겨우 남은 봉숭아 콧물을 바라보며 미끄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다짐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너무 생생하게 연기를 잘해서 감탄하면서 보았고, 주인공의 남자 동생은 너무 귀엽고 시크하게 명대사를 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역 배우들의 연기에 푹 빠지고 관계에 힘든 분들은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걸어도 걸어도입니다. 저자의 20자평은 살아서 영화를 보는 행복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축조된 구조물이다. 어떤 대사도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다. 어떤 상징도 돌출되어 있지 않고 어떤 디테일도 불필요하지 않다. 이 영화에는 덜 조여진 나사 하나 없다. 그러면서도 여유와 간조 혹은 유머까지 넉넉히 갖췄다. 배우들의 연기마저 정확하고 깊은 이 작품은 그렇다. 살아서 영화를 보는 행복이 여기 있다. 작년에 생을 마감한 기키기리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를 탁월한 연기를 통해서 먼저 앞서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섬뜩하면서도 아프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입니다. 저자의 20자평은 대상이 주체가 되는 순간에 찾아오는 어른의 사랑입니다.
감성적이면서 달콤 쌉싸름하며 동시에 드물게 독창적인 사랑 영화다. 사랑에 대한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를 펼쳐내는 한편 SF 설정이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도 깊숙이 파고든다. 상대에게 맞추려 하고 헌신하려 할수록 점점 스스로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 느끼기 쉬운 수많은 연인의 딜레마가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관련된 SF적 설정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 영화에서와 같은 미래 환경에서라면 사랑의 존재 양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주인공처럼 저의 사랑의 태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깨달았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과정임을, 또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을 사랑해야 하는 어른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5번째는 김종관 감독의 최악의 하루입니다. 저자의 20자평은 그 하루의 끝에서 주문처럼 불러들인 해피엔드의 마법입니다. 재치있고 깔끔한 에세이 같기도 하고 리드미컬하면서 신비로운 시 같기도 하다. 김종관의 최악의 하루는 일도 관계도 마음 같지 않아서 속을 끓였던 일정의 끝, 기왕이면 한 주가 저물어가는 금요일 저녁쯤에 보면 최적일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한예리는 3명의 남자를 만나는데, 만나는 남자에 따라 헤어스타일, 말투, 표정을 다 달리하고 마치 춤추듯이 연기해서 저도 감정이입해서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6번째는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저자의 20자평은 타고난 재기, 뛰어난 테크닉, 그리고 어둡고 깊은 우물 하나입니다. 장르 영화의 외피를 뒤집어 쓰고도 전편을 신선한 묘사로 가득 채운 것도 감탄스럽다. 이 영화엔 그 어떤 범죄 스릴러에서도 본 적 없는 디테일이 가득하다. 뛰어난 대사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질주하는 스토리를 시종 튼튼하게 지탱한다. 특히 동전 던지기에 대한 2번의 대화 장면은 최고의 대사 작법과 연기 타이밍을 보여준다. 사리를 가득 담은 채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하는 악한에게 가련한 피해자는 벌벌 떨며 말한다. 뭘 거는지 알아야 내기를 하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목숨을 걸고도 무엇을 걸었는지조차 모르는 채 내기를 해야 하는 삶의 조건에 대한 영화다. 안톤 시거는 우연이라는 이름의 악마다.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은 최고의 연기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그는 단 한 차례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모든 장면에서 관객에게 악마와 마주친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홍상수 감독의 북촌 방향입니다. 저자의 20자평은 데자뷰로서의 생, 우로보로서의 시간, 신비로서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웃기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처연하기도 한데 그 무엇보다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우로보로스를 떠올렸습니다. 우로보로스는 신화학에서 종종 쓰이는 용어인데 자신의 꼬리를 물고서 순환하는 뱀이나 용을 말합니다. 북촌 방향에서 성준이 북촌에 도착한 날은 우로보로스처럼 순환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로보로스적인 그 무엇은 이 영화의 시간을 다루는 형식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극중 성준의 행동 또는 삶 자체 역시 그렇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방하는 일이 습관이고 또 그런 습관이 종종 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기도 하죠. 후회하고 사과하고 다짐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새 반복하고 있는 어떤 굴레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처음 만났던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찌질한 남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짜증나서 보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찌질한 남자들이 마치 저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제게 전해준 행복과 행운은 여러분께도 전하고픈 책 이모였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더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게요. 좋은 영상으로 또 봬요.